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10월 28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한 20여 종목 되는데요. 특히 많이 나온 거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죠. IT 부품들. 예, 맨 위에 제목 봐도요. 반도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바닥 얼마 안 남아, 그죠? 내년 코스피 1950에서 2400선으로 보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이끈다. 다 반도체 관련주예요. 또 SNS텍 2020년 소재업종 중 어닝 모멘텀 가장 부각이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한 31% 증가한 131억. 한번 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죠. 그리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웃더라 목표가 상향이죠. 또 이제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 탈 일본화 수혜 기대에서 또 유진투자한 주권에서도 또 보고서가 나왔고 이렇게 한 6, 7개가 IT 부품 또는 장비 업체들에서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LG화학인데 예, 화학 업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 전기차 모멘텀 이후에서 전기차 관련주로서 오늘 또 미래에셋대우에서 또 LG화학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이든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에코마케팅. 우리가 에코마케팅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광고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이라 나왔는데 예,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 현대건설이죠. 예, 3, 4분기 실적 발표에는 좀 부진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전망은 좀 엇갈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현대 관련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생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현대이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 핵심 떠오른 로봇 관련주 관심, 그죠? 온이죠? 요거는 이제 오늘, 오후장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이 시간에는요, 아까 말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국산화,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2차 전지 한번 자세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반도체 보수적 보더라도 바닥 얼마 안 남아.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죠. 10월 8일 날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잠정치가.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D램 부분에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긍정적인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또 오늘 또 하나가 또 추가된 겁니다. 요 내용 기사를 보면은 이제 주요가 5G 투자로 결국 더 많은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TSMC 이제 대만의 비메모리 분야죠. 이 전망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했죠. 인텔도 주말에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코스피 지수 1950에서 2400선 반도체 이끈다. 그렇죠? 근데 요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 어디 증권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해서 상승으로 반전될 때 IT 테마 쪽이 섹터 쪽이 한 78%인가요?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IT 섹터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죠. 지금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기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하락세를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장사 실적도 이 둔화가 갈수록 적어지고 이제 내년서부터 특히 4분기부터는 이제 이 기저 효과라 하죠. 작년 4분기가 원체 나빴기 때문에 올 4분기 아주 나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좋아진다 그랬죠. 이제 4분기는 기저 효과로 조금 좋아지고 내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상장사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저점은 확인됐다. 저점 확인되면은 누가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끌고 가겠다라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년 코스피 순이익 한 102조 원을 써요. 올해보다 17% 증가할 걸로 보죠. 특히 반도체 업황 호전과 기업들의 이익 개선
이 기업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얘기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 것이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투자의 핵심 중간재는 반도체다. 투자 사이클 반등은 반도체 업종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 해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또 국산화 수혜주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종목들이죠. SL 반도체 이제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 패키징 솔루션 제공하죠. SP 반도체. 그리고 DB 하이텍은 웨이퍼 수탁 생산,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는 업체예요. SN 에스텍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14일날 SN 에스텍은 실적 발표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한 일주일 넘게 횡보한다 그랬죠. 3분기 영업이익이 41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11% 증가했죠. 오늘 주가 움직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칩스 앤 비디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INC를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또 전혀 올라가지 않은 그래서 리스크가 작은 종목에서 INC 먼저 말씀드려서 그것이 어느 정도 떠서 이번에는 또 바닥권에 있는 조금 리스크 작은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칩스 앤 미디어가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죠. 근데 오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뭐 STI라든지 FST, KC텍, 뭐 다 지금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고, 자, 이 중에서 가장 1등은 네페스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 네페스 종목이 가장 움직임이 약하죠, 그렇죠? 이 네페스가 이제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재료 및 화학 제품 제조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이 팬업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FOWLP죠.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동부 하이텍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하면서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죠. 거기에 따른 웨이퍼 패키지의 국내 단독 공급자로서요 급선장이 된다 해서 네페스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옆으로 행보하는 좀 지루한 모습이죠. 아마 그것은 오늘 움직임이 강한 SNS텍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루한 모습을 놨다 강하게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번 내용들을 볼까요? SNS텍 오늘 나왔던 종목 2020년 소재 업종 중 어닝 모멘텀에서 가장 부각이라고 했어요. 내용 보면 전방 비메모리 증설과 소재 국산화 수혜로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 매출은 증장기 점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 극자에서 그러니까 EUV 페라클 사업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가 재평가 가능성을 확대됐다 하면서 3분기 매출액이 한 241억, 영업이익이 한 4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56%,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10%, 그렇죠? 예, 지난 14일 날 발표한 실적이고, 올해 전체 실적을 봐도 매출액이 한 820억, 영업이익이 105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해서 3년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일본의 이제 무역 보복이죠. 거기에 조치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는 발빠르게 소재 국산화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특히 반도체 플랭크 마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는 SNS텍은 국산화 수혜주로 뽑힌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SNS텍의 국산화를 지원 중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실적도 좋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사도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이 블랭크 마스크 국산에서 수입하는 게 90%가 일본에서 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실적은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한번 SNS텍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SNS텍이죠. 지난 14일 날 실적 발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월요일. 그날이 이제 마지막 양봉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가 아주 지루하게 거의 2주 동안의 행보 모습을 보이다. 오늘 거래량 벌써 150만 주예요. 어제 60만 주에 불과했는데. 그렇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뭐 갖고 계속 언급해드렸으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자. 지금 시장 흐름은 바로 반도체, 비메모리, 국산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이것이 역사적 고점이 12,000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 12,000원 내외선까지는 뭐 충분히 이 만원대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2,000원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진테크예요. 반도체 장비 탈일본화 수혜 기대 유진투자증권이죠. 예, 이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유진테크에 대해 반도체 장비 탈일본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매출이 1164억, 영업이익이 222억. 하반기 실적은 이보다 다소 둔화될 거라 하면서 연간 매출이 2008억, 영업이익이 327억.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주가 움직임 지금 한번 볼까요?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뭐 계속 심각하죠. 오늘도. 자, 이게 주가가 뭐 10몇 프로 확 급등하는 것보다 요새 소재 업종에서 그런 게 나오죠. 뭐 램테크도 그랬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도 그랬는데, 이렇게 안정되게, 그쵸? 움직이는 주가들이 더욱더 상승을 더 크게 이어갈 수 있는 모습. 자, 오늘 일단 유진테크, 연중 고점 돌파했죠. 그쵸? 예, 이런 모습.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 뭐냐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반도체라든지 IT 섹터에서 한 5, 6개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바닥권에서 벗어난 종목은 조금 끌고 가도 된다면서요. 유진테크 오늘 고점 돌파. 한번 수급상 볼까요? 그렇죠. 수급상도 보십시오. 최근 언제입니까? 10월 11일. 아마 이 본격적인 상승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 14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그때서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1차적인 목표가,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으로 일단은 이 15,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조금 길게 보면은 뭐 2만원 선까지, 좀 짧게 보면은 뭐 18,000원. 그래서 18,000원에서 한번 2만원까지는 뭐 지금 시장 흐름이 반도체가 이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 종목들 보면은 한 2, 3일 크게 올라가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갈수록 이 상승 탄력, 기울기가 예전에는 뭐 15도 각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다가 그것이 1차, 2차, 3단계로 올라가면은 가파르게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며 그런 말씀드려서 최소 18,000원 전후까지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3분기 실적 기대치 유더라 목표가 상향이죠. 지난주에 인용이 돼서 굉장히 좋았죠. 예, 워닝 머티리얼즈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얼마 나왔냐면요. 예, 매출이 603억. 전년 비해서 한 9%는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분기에 2분기에 비하면 한 20% 증가하고 시장 추정치보다도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워닝 멀티레저는 가스 만드 특수가스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시정치를 웃돌았다 하면서요. 영업이익도 118억에서 전년 비해서 20% 감소했지만은 전년 비해서는 24% 증가.
근데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다소 줄어든다 그래요. 작년의 실적보다도 3분기 나빴는데 이 4분기에 또 3분기보다 나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는 차라리 지금은 나쁘지만은 앞으로가 좋아지는 그런 회사가 주가 상승폭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글쎄 뭐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수급상도 볼까요? 수급상은 뭐 양호하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기관들 쪽에 매수가 유입되지만은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어차피 시장 흐름이 이쪽은 맞지만은 뭐 4분기 실적 조금 부진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일단은 뭐 관심 종목에서는 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3분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한 31% 증가했어요. 한번 주가 움직임. 아니 그 주변주는 같이 나눠서 수도 있었고요. 자, 이녹스 첨단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오히려 600원 하락한 59,200원. 어느 정도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걸로 다 봤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노출이 되면서 오늘 좀 주가 조정을 맞는 모습인데, 글쎄 이게 꺾이는 모습은 아닌데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 그동안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숨고르기 뭐 한 2, 3일 거치고 추가 상승한다. 우리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 바닥권 9월 하순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뭐 한 3, 4일 올라와서 이 정도에서 한번 뭐 물량 줄이고 했는데 다시 한번 조정 받으면은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실적이 3분기뿐이 아니고 뭐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뭐 많이 나오죠. 그런 판단이면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도 들어가요. 어차피 이게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썼던 거에 이제 아까 말한 이 반도체, 비메모리라든지 소재 업체죠.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끼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끌고 가도 오히려 이제는 조금 밀리면은 뭐 한 어느 정도 가격 될까요? 한번 분봉을 한번 가볼까요? 한 58,000원 내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58,000원 내외. 조금 안정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 21선 지난 고점에서 최근에서 머물렀던 가격대, 그쵸? 56,000원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 56,000원. 공격적인 사람들은 58,000원 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화학이에요. 이제 주가 하락. 제가 오늘 기사 아침에 뉴스로 봤을 때요. 또 E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저 기사가 봤는데,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하락할 걸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한번 보고서 볼게요. LG화학 주가 하락 불고 전기차 모멘텀 유효 토픽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은 하락 본업으로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 그런 종목의 리포트예요. 2020년엔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모멘텀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배터리 사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면서 4분기를 매수 기회로 판단했다. 이 본업인 화학업종은 3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왔던 배경이 되고 4분기도 그 영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실적이 주가가 움직임이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현재 고품질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LG화학 등 일부에 불과하며 강한 협상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 영업이 아까 부진했다고 했어요. 3,800억 정도예요. 크게 낮아진 눈높이에 비해 견조했다라면서요. 4분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충당금이 상당 규모 발생한 것으로 보여 실적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4분기도 별로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미 알려진 만큼 전기차 실적 개선 여부가 보다 중요할 거다라는 기사하고, 오른쪽은 포스코 케미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으로 구분돼요. 그 중에 이제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2공장 증설을 했다 하죠. 연간 44,000톤. 여기 내용 보면은, 이 연간 2만 톤 규모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하게 될 제2공장
1단계를 완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공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공장 1단계 2만 톤에다가 먼저 1공장 2만 4천 톤 합쳐서 4만 4천 톤 응급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전기차를 7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 2공장에 이제 2단계까지 완공하면서 7만 4천 대, 그러면은 뭐 한 10만 대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응급제 생산 제재를 갖춘다 그러죠. 포스코 케미칼은 삼성, SK,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중심으로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이에요. 올해 1,500억 규모의 예상되는 응급제 매출 규모를 2030년에는 2조 2천억,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그동안은 이제 이 철강 쪽에서 확실하게 전기차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LG화학을 우리가 본 거는 이 2차 전지를 보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최근엔 실적 발표, 부진 발표 이후에 주가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3분기 실적은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 나온 게 지난 9월 초순부터다. 그러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이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움직일 수 없다.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안정된 상승.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라 그랬어요.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게 한 5만원 내외 갔으면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더 끌고 가도 된다. 근데 5만원 내외에서는 한번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최고 선호주를 포스코 케미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었죠. 그렇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을 텐데, 뭐 주가는 이미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쯤에 저점은 확인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라서 2차 전지 직근 가격대 연중 최저 수준에서는 가격대 보고 섬침해 차원에서 20-30% 매수하고, 나머지는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이슈화 될 때 나머지는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생각 변화 없습니다. 오늘 한 4% 떠서 5만원 회복해주는 국면이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세, 그러니까 이 저점에 낙폭에 대한 상승세는 이어진다. 아까 말한 포스코 케미칼은 5만원 정도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5만 5천원, 4, 5천원 말씀드렸죠? 뭐, 그게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다라는 2차 전지들을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으나 나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지금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얘네들이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그것이 절정에 달하면은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손바뀜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그쪽에 눌리고 좀 새롭게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코프로 BM 그냥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5만원 갔다가 다시 한번 내들려서 이제 5만원을 찍어주고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여서 뭐 30%는 그냥 뭐 조금 여기서 오르건 빠지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나머지 70% 물량을 언제 더 다 채우냐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뭐 한 5만 5천원 내외 갔다가 다시 한 5만원 수준으로,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지난 인적 분할한 회사죠. 에코프롬에서 2차 전지 부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래됐는데 요번 저점 찍기 전에는 5만원이 저점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쯤에 5만원 깨졌다가, 그렇죠? 이걸 다시 이제 5만원 회복해 주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 5만원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5만 5천원 갔다가 다시 5만원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뉴스 특징들 분석하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시장 이슈 시장 반응이 좋으면 그때는 5만원 수준에서 채워된다. 지금은 가격대는 뭐 직근 가격대나 그때 나중에 채울 때나 비슷한 가격대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70%는 채울 필요는 없다. 30%만
좀 더 끌고 가면서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이슈화 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미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렇게 오늘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IT 섹터하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뉴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